자, 교재 73쪽까지 왔습니다. 이제 중개사무소를 갖추었으면 중개 업무를 하는 편이죠. 이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 연결이 됩니다. 자, 업무의 범위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데 등록한 자를 뭐라 부른다? 개공사 이렇게 부르죠. 자, 개공사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항상 개공사가 보이면 저절로 나와야 되는 말이 법인인 개공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육조를 개공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자가 세 종류가 있고 좀 전까지 이런 자들은 사무소를 반드시 하나만 두어야 한다 이렇게 공부하셨고, 법인은 지점을 둘 수 있다. 지점을 뭐라고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모든 내용은 주된 사무소에서 처리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었다면 지금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또 할 수 있는 물건, 중개 대상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를 업무의 범위라고 합니다. 또 할 수 있는 업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제 이렇게 구분했고 공부했던 것 확인합니다. 법인과 공인중개사는 업무 지역이 어떻게 되죠? 전국이다. 그죠? 서울에 있는 법인은 제주도 물건도 거래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 마찬가지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지역에 대해서는 묻고 싶은 사람이 딱 보이죠? 부칙육조는 업무 지역이 어딜까요? 자기 사무소가 있는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합니다. 이 부칙육조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중개업을 한다면 어디 있는 물건만 해야 된다? 서울에 있는 물건만 해야 돼. 근데 서울에 있는 물건이 아닌 경기도 물건을 거래하면 이거는 지역을 위반했다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을 위반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부칙육조만이 위반할 수 있고 위반하면 6월에 업무 정지 받습니다. 이건 독특하니까 기억해놔야 돼. 왜 그런가 하면 법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애초부터 위반할 일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 보시고. 근데 많이 공부했지만 부칙육조가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직방, 한방 이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딱 하니까 그 거래 정보망에는 서울 물건도 있겠지만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물건도 들어와 있겠지. 그러면 자기는 서울 물건만 해야 되지만 정보망에 있는 것은 자기 지역 외의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면 업무 지역의 범위가 넓어진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정보망에 가입을 하면 업무 지역이 전국이 된다. 그건 X잖아 지금. 그죠? 거기 있는 것에 한해서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지역을 해부해 놨습니다. 이제 문제로 만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개공사들이 할 수 있는 물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법인은 아파트만 해라. 공인중개사는 토지만 해라. 부칙육조는 상가만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 물건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물건 정리됐고 이제 업무를 따질 때는 이렇게 따진다 그랬죠. 법인이 하는 업무와 개인이 하는 업무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 법인이 보이나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개인이란다. 여기까지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개인들은 하는 업무는 겸업에 제한이 없다. 들어보셨나요? 즉 공인중개사나 부칙육조는 중개 업무를 하면서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제한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공인중개사 중개 업무를 하면서 안마 슈슈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부도 있다고요. 보험 대리점업을 할 수도 있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법인은 14조 업무만 해야 돼. 그래서 법인이 해야 되는 14조 업무는 지금부터 공부하겠지만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물었던 거, 이 개인은 그러면 지금 법인의 업무를 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 들어온다고요. 해도 된다 안 된다? 되지, 가능합니다. 아마 시술 수업을 해도 되는데 법인의 업무를 못하게 할 일은 없지.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는 개인들의 범위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다니까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면 원래는 법인의 업무를 더 크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외국계 법인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랬잖아요. 뭐 센츄리 21, 부동산 서버 이런 외국 법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외국 법인들이 막대한 자금과 막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서 중개업을 하면 싹쓸이 다 해갑니다. 뭐 분양까지 대행까지 다 하고 이러면 그죠? 그래서 외국 법인들이
우리나라 법인도 요거밖에 못하니까 너희들도 요거밖에 못한다.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려고 법인의 업무가 작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 어차피 업무에 제한이 없어. 외국계 중개법인은 우리나라에 법인만 들어오지 개인이 들어와서 영업하는 건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 산업을 보호하려고 법인의 업무가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자, 개인은 법인의 업무를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부칙 6조는 뭐를 못한다? 경매 업무는 할 수는 없다. 이런 거 하나를 체크해 보는 시간. 이게 업무의 범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원들이 문제에서 만나겠지만 제목 하나의 한 문제씩인데 그 다음 이런 업무를 개공사들이 할 때는 누구와 하게 되지요? 고용인, 직원들하고 하게 됩니다. 그때 고용인은 자격증이 있으면 소공사, 자격증이 없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라 하고 이런 고용인과의 업무 관계가 출발을 하게 될 겁니다. 제목 하나의 한 문제씩입니다. 자, 갑시다. 1번. 개공사의 업무 지역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는 그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관할구역을 업무지역으로 하고 그 안에 중개 대상물에 한해서만 중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방금 설명했죠? 5. 2번. 이런 부칙 6조를 중개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시험에서는 중개인은 거의 안 나오지만 이 중개인, 즉 부칙 6조가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의한 거래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정보망에 공개가 된 관할구역 외에 그거 줄 거 넣으시고 중개대상물도 중개할 수 있다. 그랬지 가입하면 전국의 물건을 거래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잖아 지금 그죠?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5. 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의 종류는 개공사들의 종별에 따라 차이는 없다. 그 물건은 똑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5. 4.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의 업무 지역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래서 법인과 공인사는 규정이 없으니까 전국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든지 해도 된다. 규정이 없으니까 그 말이죠. 다 맞네요. 5번 중개인이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거나 소공사를 고용하면 업무 지역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제 이런 말이 X예요. 그죠? 어떻게 틀리는지 딱 냄새가 나죠? 자, 틀리는 것 5번입니다. 자, 겸업에 대한 내용이 출발합니다. 2번 밑에 해답 가리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옳지 않는 것 50초 동안 찾으시오. 자, 50초 이 정도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옳지 않는 것 5번으로 예고했죠. 중개법인이 겸업 제한을 위반하면 등록을 반드시 취소한다고 반드시 때문에 X입니다. 지금 하나 잡으셔야 되겠죠. 자,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어. 어떤 업무를 해도 되는데 법인은 14조 업무만 해야 된다. 딱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등록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을 위반하게 돼서 다른 업무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를 뭐라 부른다? 상대적 취소 사유지. 취소하여야 한다면 틀립니다. 특별히 하나 기억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 틀리는 것 5번. 1, 2, 3, 4 잘 익히셨죠? 특히 4번 맞는 말 맞죠?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를 특수법인이라 하고 중개업 외에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특수법인은 자기들 알아서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예요. 틀린 것 5번 갑니다.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3번. 역시 겸업 제한. 똑같은 문제들이 지금 계속 나올 겁니다. 겸업 제한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중개법인은 다른 중개법인으로부터 그 법인이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용역을 의뢰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프랜차이즈업.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경영구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옳은 게 1번이라면 자, 틀린 거 수정합시다. 2번.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사, 법인이 아니면 공인서 부칙 6조잖아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부동산의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다. X. 여기 보시면 모두 가능한데 부칙 6조는 뭐를 못한다? 경매 업무는 못해요. 그래서 X. 3.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이 사업체를 소개할 수 없다. X라니까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개인은 아마 시술수업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업무라도 제한이 없습니다. 4번.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는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다.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다니까요.
5번 법인인 경우사는 문구점을 할 수 있다.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문구점이라는 건 있다 없다? 없어요. 법인인 경우사 문구점을 할 수 있다? 없죠. X.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은 1번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4번 내려가면 기출문제죠. 31회 때 기출문제.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는 계속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6개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자, 법인이 할 수 있는 걸 모두 고르시오. 기어. 주택용지의 분양대행 X. 분양은 뭐만 한다 그랬죠? 주택과 상가만 하는 거에 토지 분양 들어오면 틀리니까 주택용지는 토지잖아. X. 자, 니은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의 대행을 할 수 있다. 주상건물 할 수 있죠. 동그라미. 디귿 부동산 거래에 관한 상담 및 금융을 알선할 수 있다. 여러분 금융 알선 이런 말이 법인이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X. 리얼 국세지수법상 공매대상의 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의 대리. 여러분 동산을 관리합니까? 우리는 부동산을 관리합니까? 부동산을 해야 되지 동산 같은 거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X. 미연 법인인 개공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 기법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개공사를 대상으로 경영 정보와 기법을 제공하는 것을 프랜차이즈업이다. 이렇게 가맹점업을 할 수 있다. 법인이 하는 업무죠. 가능한 것 거기서는 니은 미연만 됩니다. 답은 2번. 자, 5번. 법인인 경호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문제죠. 농업용 창고시설에 대한 관리 대행 X. 항상 주택과 상가만 관리합니다. 경호사 주택과 상가. 2번 토지에 대한 분양 대행 X인 줄 아시겠습니까? 주택과 상가만 분양한다니까요. 3번 창업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또 공인중개사 때문에 X죠.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장롱 속에 있는 자예요. 이 사람을 대상으로 경영정보를 제공할 일이 아니고 개공사를 대상으로 경영정보를 제공합니다. X. 4번 부동산의 개발에 대한 상담할 수 있다. O. 동그라미.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을 알선하라 그랬지. 이런 업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지금 법인이 하는 업무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암기표에도 들어가 있고 6가지를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자, 또 6번 또 합시다. 겸업에 대해서 오르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하시오. 자, 기업 개공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의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또 웃기는 소리 한다고 그죠? X. 여러분 강남이 등록관청이다. 그럼 강남 외 서초에 있는 물건 등록관청 관할 외에 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할 수 있지. 일단 X. 니은 개공사는 영업으로 경매법정에서 경매대상 부동산을 낙찰받아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자기가 낙찰받아서 이걸 파는 걸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매수 신청해 경매를 받아줄 수 있다 그랬지. 그럼 매각할 수 있는 업무를 하는 건 아니겠죠. X. 디귿 개공사가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만을 영위하고자 할 때는 법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X예요.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은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등록은 밑에다가 매수 신청할 때만 등록해서 해주는 거예요. 매수 신청 대리만 합니다. 그러니까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은 막 해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전부 다 XXX입니다. 거기 디귿에 있는 그 지문을 이해시키려고요. 우리 법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인은 경매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경공매 업무에 대해서 경공매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법조문에 1. 권리를 분석할 수 있고 2. 취득에 대해서 알선을 할 수 있고 3. 매수 신청해 줄 수 있고 4. 입찰 대리를 할 수 있다. 입찰 대리. 법에 이래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보시면 경매, 공매 업무는 4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 4가지를 암기하는 게 아니지. 무엇이기 4가지나 이런 소리하고 쓰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봐요. 이게 아파트라고 치고 경매 나왔습니다. 그럼 경사가 이거 권리 분석해 줘야 된다고. 여기는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고 이건 안전합니다. 위험한 물건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그러니까 이게 시세가 5억이니까 당신은 4억에 받으면 괜찮겠어. 그거를 권리를 분석하고 뭐 한다? 취득의 알선까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손님이 들어보더니만 괜찮네. 나 경매 하나 받아주세요 하면
매수 신청해 줄 수 있다고. 손잡고 가서 같이 받아주면 된다고. 받아주고 경공사 뭐 받을까요? 수수료 받겠지. 근데 같이 가면 되는데 그날 손님이 같이 갈 형편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받아줄 수도 있어. 입찰 대리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공매 업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네 가지를 막 암기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이 손님이어도 일단 물건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라고, 그죠? 권리를 분석하고 한 4억에 받으면 괜찮습니다. 이게 취득의 알선. 같이 가서 받아줘도 되고 대신 받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네 가지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조문을 통해서 보니까 권리 분석과 취득을 알선은 막 한다고. 그냥 해주면 된다고요. 그런데 요 두 가지를 할 때는 법원에 등록을 하고 해야 돼. 법원에 등록을 하고. 요게 이제 약간 깊은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은 별도로 등록 안 하고 그냥 막 해주면 돼요. 막 하는데 요 두 가지는 뭐 한다? 법원에 등록을 하고 해줘야 됩니다. 거기 이제 법조문을 분석한 겁니다, 이게. 여기 그래서 요걸 가지고 앞에 문제를 걸은 거예요. 필기 다 됐죠? 더 까칠한 게 있어요. 그리고 경매는 그런데 공매는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막 한다예요. 공매는 시험도 거의 나오지도 않지만 공매는 매수 신청 입찰 대리도 법원에 등록할 필요 없어. 그리고 공매는 막 한다.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 개념을 이해하셨죠? 요거 두 개를 할 때는 법원에 등록을 하고 영업해야 돼요. 공매는 처음부터 막 해. 그죠? 그래서 그 개념이 정리가 됐습니다. 7번 넘어갑니다. 자, 개공사의 역시 또 겸업에 관한 점. 겸업은 무조건 출제된다 그랬죠? 별표 딱 적어 놓고. 자, 겸업에 대해서 옳은 것은 1. 모든 개공사는 개공사들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과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1번부터 맞잖아요. 어차피 개인은 제한이 없으니까 뭐라도 하면 되고 법인의 업무 중에 개공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제공할 수 있죠. 1번부터 5. 수정합시다. 2.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사는 법인인 개공사에게 허용된 겸업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X. 부칙6조는 뭐를 못한다고요? 경매는 못해요. 3번 법인인 개공사는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을 할 수 있다. 5. 이게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에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 4번 법인인 개공사는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겸업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도배 이사업체를 뭐 해줄 수 있다? 알선할 수 있다. 3번 제가 설명 잘못했네.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해줘야 되지. 이거를 겸업한다면 틀린다고요. 상담해주라 그랬지. 그걸 업으로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번도 X. 4번도 겸업할 수 있다. X. 5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의 분양 대행을 겸업할 수 없다. X. 아까 했죠. 주택과 상가를 분양하는데 몇 세대라는 제한 없어요. 그거. 예전에는 있었어. 20세대 미만 또는 3,000제곱미터 미만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폐지됐습니다. 공인중개사와 부칙6조 그리고 법인인 개공사 주택과 상가를 뭐 할 수 있다? 분양 대행하지. 규모의 제한은 없다. 규모. 그죠? 답은 1번 이렇게 갑니다. 자, 겸업에 대해서 한 문제 나오는데 지금 7개를 훈련시켰습니다. 이 7개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오른쪽 고용인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고용인에 관련되는 문제 반드시 하나가 나오는데 이것도 7개 정도 훈련합니다. 고용인이 누구냐 하면 아까 했잖아요. 이제 이런 업무를 하려면 소공사나 중개보조원과 일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개공사의 책임이 따라옵니다. 자, 1번 공인중개사법상 개공사의 고용인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개공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면 교육을 받도록 한 후 고용일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내로 신고해야 된다. X. 이건 뭘로 고쳐야 됩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합니다. 10일은 어디서 나왔죠? 10일은 해고하면 10일 내로 신고하죠. 그거 체크하셔야 돼요.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합니다. X. 이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사의 행위로 본다. 모든 때문에 또 X. 뭐라고 고쳐야 되죠? 업무상 행위는 개공사가 한 것으로 봅니다. 3번 개공사가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X. 고용관계 종료라는 게 해고잖아요. 해고는 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하지. 무슨 신고한다, 등록한다 이런 거 없어요. 사전에 등록 때문에 X.
4번 소공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소공사의 자격증 발급을 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발급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결국은 이 말이죠. 여러분 고용인 중에 자격증 있는 자가 소공사인데 소공사를 고용할 때는 자격증 있는 걸 봐야 되잖아요. 직접 볼 필요 없이 시도지사에게 확인하니까 안 가져와도 된다. 이 뜻이 편안하게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확인해야 한다. 5번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는 없다. X. 세월이 어떤 세월인데 방문해도 되고 전부 전자문서 다 됩니다. 좀 이따가 이제 다음 파트에 나오는데 반드시 방문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 그래. 휴업, 폐업식 할 때는 등록증을 갖다 내기 때문에 그것만 방문. 나머지는 전부 방문도 되고 전자도 된다. 아예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뭐는 방문되고요. 뭐는 전자되고요. 이러면 정신없다 그랬잖아. 적은 거죠. 그래서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 X. 자, 2번 고용인 문제 이러면 하나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밑에 해답 가려놓고 고용인에 대해서 틀리는 것 40초입니다.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시작. 이런 시간을 통해서 고민해 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가 40초 시간이었습니다. 시간도 느낌을 한번 가져보시고 틀리는 것 4번 예고했죠. 개공사가 소공사 및 중개보조원을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X에 고용신고 위반하면 6월에 업무정지 이렇게 갑니다. 하나 기억하시고 자 틀린 게 4번 돌아서니까 1, 2, 3, 5 잘 정리됐죠. 특히 5번 한번 보십시오. 중개보조원의 행위가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만약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면 그 업무정지는 누가 받는다? 개공사가 받습니다. 업무정지는 개공사만, 자격정지는 소공사만 받는 거지 중개보조원이 잘못했다고 뭐 정지 내리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 5번 같은 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기 쉽다고 보조원이 업무정지되면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보조원에게 업무정지를 못 내리고 누구한테 내린다? 개공사에게 내리는 거예요. 답은 4번 정리됐고 자 넘어갑시다. 3번이 작년에 출제 문제입니다. 30일에 기출문제는 반드시 별표입니다. 70%는 다시 그대로 올라옵니다. 개공사 갑은 소공사 을과 종개보조원 병을 고용하고자 한다. 공인유사 법령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그때 병, 즉 중개보조원은 외국인이어도 된다. 당연하지, 그죠? 오, 동그라미. 니은, 이 소공사 을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을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X예요. 소공사 무슨 교육 받죠? 실무교육 받습니다. 직무교육은 누가 받죠? 중개보조원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X. 디귿 갑은 즉 개공사 갑은 소공사 을의 업무 개시 후 10일 내로 고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X 뭐라고 들었습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해고를 하면 10일 내로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이 작년의 정도 수준입니다. 4번 내려갑니다. 고용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 한번 해봅시다. 1. 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조원은 품위유지 의무가 있다. X. 품위유지는 소공사와 개공사에게만 요구합니다. 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 소공사는 개공사의 부동산 거래 신고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없다 때문에 또 X. 3. 중개보조원은 소공사가 될 수는 없지만 소공사는 개공사가 될 수 있다. 이것도 X예요. 만약에 소공사가 개공사가 되어버리면 뭐가 된다? 이중 소속된다고. 공인중개사가 개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 소공사는 이중 소속됩니다. 4번 중개법인의 공인중개사인 사원 임원은 소공사로 볼 수는 없다. X. 사원 임원을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도 하고 보조한다. 이렇게 공부하죠. 그래서 틀리고 5번 소공사는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중개보조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오,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중개보조원이 과태료 받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과태료 누가 받는다? 개공사가 받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79페이지 상단에 5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갑은 소공사 을을 고용하였다. 중개사법상 틀리는 것은 항상 요 지문이 요 틀에 쌓여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항상 고용인이 한 업무상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고용인이 손해를 입히면 손해를 입은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고용인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개공사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고용인이 손해를 입혔지만 그 행위가 징역이나 만약에 벌금을 받는다면 이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보니까 개공사에게도 뭐가 부과된다?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요 틀이죠, 항상. 그래서 고용인이 한 것은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만약에 개공사가 벌금을 받더라도 오늘 계속했지만 결격 사유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판례입니다. 자, 문제로 갑시다. 5번. 개공사 갑은 소공사 을을 고용하였고 이 법에상 틀리는 것은 1. 소공사 을의 업무상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 갑의 행위로 본다. 5. 2번 소공사 을의 중개 행위를 한 경우 거래계약서에 갑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합니다. 소공사는 함께 서명 및 날인하죠. 5. 3번 이 소공사 을의 업무상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개공사 갑이 손해배상을 지고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도 웃기는 소리죠. 자, 지금 소공사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개공사가 책임을 지고 그때 고용인은 책임이 없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당사자는 당연히 책임은 있는 거죠. 틀린 게 3번. 4. 소공사 을은 개공사 갑의 위임을 받아 거래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5번 이때 소공사 을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 성실의 공정 의무가 있다. 아까 보셨죠? 중개보조원은 이런 의무가 없다 하고 딱 체크했던 문제. 하나 더 할까요? 6번. 자, 개공사 갑과 고용한 보조원에 대해서 묻습니다. 틀리는 것. 1. 보조원 을의 고의로 인한 불법 행위에 개공사 갑이 가담하지 않았다면 개공사 갑의 손해배상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인정한다. 5예요. 과실상계라는 것은 개공사가 책임지는데 100% 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개공사 관리자 책임으로서 상계를 합니다. 5. 2번 보조원 을이 업무상 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개공사 갑이 무과실이면 손해배상 책임은 당사자인 보조원 을에게 한정된다. X인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유리창을 깨면 엄마는 잘못이 없어도 책임져야 돼. 그걸 엄마의 무과실 책임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그래서 고용인의 행위에 대해서 개공사가 책임질 때는 개공사는 잘못이 없어도 책임진다니까요. 아니, 엄마가 잘못이 없어도 왜 책임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세 번째 엄마였어 그래요. 진짜 엄마는 아기의 행위에 대해서 엄마는 당연히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무과실 책임이다. 그죠? 자, 그래서 틀리는 것 한정된다 때문에 2번이 X. 3. 보조원 을의 업무상 행위로 손해를 입은 중개 의뢰인은 갑과 을에 대해서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보고 계시죠? 동시에 해도 되고 선택적으로 해도 돼. 이런 관계를 옆에다가 받아쓰게 합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런 관계를 뭐라고요? 선택적으로 또는 공통적으로 청구지는 것을 부진정 연대 채무의 관계에 있다. 당연히 4번 보조원의 과실로 개공사 갑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했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5번 을이 업무상 중개보수를 과다수수하여 벌금형을 받았다면 갑은 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되어야 한다가 아니고 될 수도 대신 행정 책임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예요. 틀리는 것 2번. 자, 지금까지 했던 지문을 총괄하는 시간입니다. 7번 문제. 내용은 빡빡해도 내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해설 딱 가리시고 소공사 B는 토지를 매수하는 갑에게 토지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숨기고 매도인 을에게 토지 거래를 성사시켜서 3천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요 거짓된 은행을 했다는 말이잖아. 그죠? 소송이 있는데 소송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손해가 3천만 원 발생했어. 이 경우 B와 B를 고용한 개공사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 해답 가려놓고 옳은 것 하나 찾아보십시오. 틀리는데 표시하셔야 됩니다. 시작. 자, 항상 이 단어는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지금 여기 보고 계시죠? 고용인의 한 행위는 개공사의 행위로 본다. 손해가 발생하면 공동으로 선택적으로 징역이나 벌금 받으면 벌금 그대로 나오잖아 봐요.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소공사가 한 행위는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보는데 소공사가 뭐 했다? 소송이 계류 중인 사실을 숨기고 이랬잖아. 그죠? 그 거짓으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의뢰인이 손해를 얼마 입었다? 3천만 원 입었다. 그 3천만 원 맞습니까?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잘못을 한 자에게 물을 수도 있고 개공사에게도 청구할 수 있어. 근데 거짓된 은행은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그럼 개공사도 얼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거 가지고 묻고 있고, 요 거짓된 은행은 금지 행위예요. 소공사 금지 행위하면 뭐 받는다? 자격이 정지예요. 요 틀이 그대로예요. 자격 정지 사유, 이인, 설, 개, 금지 행위는 자격 정지 받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계속 낸다고요. 자, 옳은 거 찾아라. 1. B의 공인중개사 자격은 취소되고부터 틀렸잖아요. 소공사는 자격 취소가 아니고 뭐다? 자격 정지예요. 그래서 1번 X. 2번 소공사 B는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이 아니고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거짓된 은행. 그래서 틀리고 3번 만약에 소공사가 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개공사 A도 양벌 규정을 정하여 반드시 500만 원을 선고한다. 이것도 X예요. 여기 항상 봐요. 1,000만 원 벌금을 받았다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개공사는 관리자 책임이니까 똑같은 500은 아니다 이 뜻이에요. 이하의 벌금형. 또 X. 4번 개공사인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나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형사책임, 즉 벌금은 면할 수 있다라고 면책조항이 들어와 있어요. 5.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 하나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4번이 5입니다. 5A가 양벌 규정에 의해서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이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다. X. 자기가 잘못해서 벌금 받으면 당연히 결격 사유이지만 양벌 규정으로 인한 것은 결격 사유는 아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결격 사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81페이지 인장 등록 접어듭니다. 인장 등록 무조건 하나입니다. 단순한 내용입니다. 또 이어지는 휴업협도 하나, 제목 하나에 하나씩 위해서 약 6개, 7개씩 훈련을 합니다. 공부하셨지만 인장을 왜 등록하죠? 이 도장을 등록하고 쓰라는 말은 만약에 계약서가 사고가 나면 이게 누가 작성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도장을 딱 찍은 걸 보잖아. 그죠? 그래서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해서 인장을 등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솜씨대로 인장 등록 누가 해야 되죠? 개공사, 소공사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하는 거예요. 만약 인장이 바뀌면 며칠 내로? 7일 내로 변경 등록합니다. 그 다음 개인 여기 법인은 무슨 도장? 법인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공인중개사와 부축유조는 무슨 도장?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런 단원입니다. 자, 1번이 총괄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인장 등록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1. 사무소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반드시 사무소 등록 신청 시에 등록한다. 반드시 때문에 X죠. 우리 언제까지 하면 되죠? 업무 개시 전이지 반드시 신청할 때 하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X. 이 인장 등록은 방문 신고만 인정되고 전자문서로 등록할 수는 없다. 이런 사람은 틀린다 그랬죠. 무조건 세월이 어떤 세월인데 방문도 되고 전자도 됩니다. 자, 3번. 개공사가 등록된 인장을 변경하게 되면 며칠에 7일 전에 변경한 인장을 등록관청에 동의한다. X죠. 변경한 날로부터 7일 내로예요. 7일 전이면 내 7일 뒤에 잊어버릴게.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도장을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변경하는데 7일 전에 변경한다. 내 7일 뒤에 잊어버린데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죠? 변경하고 7일 내로 등록합니다. 4번 개공사는 그의 소공사 인장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등록관청에 개공사는 거의 소공사 인장을 그건 아니고 소공사가 직접 등록하지 왜 개공사가 대신 등록해 줍니까? 그래서 틀리고. 자, 옳은 것은 5번. 법인인 개공사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가름한다. 인감증명서 하나 딱 갖다 내는 게 등록하는 방법이에요. 자, 5번이 5.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무슨 도장인지 들어옵니다. 2번 밑에 해답 가리시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옳은 거 찾으시오.
시작. 해답만 보지 마시고 고민합시다. 찾았습니까? 옳은 것은 몇 번? 4번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공사가 등록된 인장을 변경하면 인장 등록 또는 인장 등록 변경 신고서에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5. 여러분 등록증 원본을 왜 가져가는가 하면 등록증에 보면 내가 사용할 도장을 딱 찍어 놓게 돼 있다고. 근데 변경을 하면 이제 새로 찍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등록증 원본을 같이 가서 찍는 거예요. 답은 4번. 자, 수정하면서 2번 공부합니다. 1번.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한다. 만 때문에 X예요. 뭐라고 공부했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그 우리는 일명 지배인 도장을 등록할 수 있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지배인. 2번.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고, 전향도 X예요. 어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3번. 법인이 아닌 개공사와 소공사는 가로, 세로 얼마? 7에서 30mm. 숫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틀렸고. 제일 밑에 5번. 개공사가 인장 등록 위반하면 뭐라고요? 업무정지. 소공사가 위반하면은요, 자격정지. 그래서 인장 등록이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렇게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학습용입니다. 그런 거 4번. 자, 3번 넘어갑니다. 인장 등록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없다. 맞다. 5. 소공사의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등록은 고용신고와 함께 하여야 한다. 이것도 X다. 그죠? 고용신고할 때 할 수 있다. 원래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되니까 그런 거예요. X.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입니다. 5. 그래서 여러분 법인은 법인 서울중개주식회사라는 인장을 등록하는 거예요. 항상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라고 들어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대표자 인장 등록하는 거 아닙니다. 등록된 인장을 변경하게 되면 개공사는 변경일로부터 며칠 내로 7일. 그래서 10일이니까 틀렸죠. 답은 3번. 자, 4번 문제는 이게 25의 문제죠. 기출문제. 여러분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거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지금 바로 읽고 O, 읽고 X 빨리 표시하시고 비교해 봅시다. 확인. 해답도 넘어가서 멋집니다. 읽으셨습니까? 4번 문제 옳은 것 고르세요. 전부 다 옳죠? 학습용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출제했습니다. 기출문제. 자, 역시 5번도 출제 문제 31회 작년의 문제입니다. 별표 딱 찍어놓고 옳은 것을 찾으시오. 1. 중개보조원은 중개물을 보조하기 위해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웃긴다. X. 인장을 변경하면 변경일로부터 며칠? 7일이죠. X. 3. 분사무소 사용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하니까 틀렸다. 그죠? 대표자가 보존 인장을 등록하죠. 그래서 X. 옳은 것은 5번. 법인의 소공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하면 자, 소공사는 위반하면 뭐? 자격정지. 개공사는 위반하면은요, 업무정지. 그래서 옳은 것은 5번. 이 정도가 출제 문제였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는 또 휴업폐업이죠. 역시 제목 하나의 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휴업이 무슨 뜻이죠? 좀 쉬는 것. 왜 쉬죠? 피곤하니까. 피곤하니까. 폐업은 뭐죠? 그만두는 것. 왜 그만두지요? 하기 싫어서.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 휴업 폐업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 자유로운데 항상 휴업 폐업은 사무를 초과할 때만 신고한다. 이게 중요하고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 그죠? 그러면 특별한 사유도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하면 이때는 상대적 취소다. 이거밖에 없어요. 어려운 내용이라는 게. 자, 가봅시다. 1번 휴업 폐업에 대한 것입니다. 틀리는 것은 1. 개공사가 사무를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해라. 그래서 이 등록증을 가져가야 되니까 이때만 방문 신고해요. 나머지 우리 중개사법은 전부 방문도 되고 전자문서도 됩니다. 이때만 방문 신고해야 되죠. 5.
사무소 개설 등록 후 3개월 내로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휴업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3월을 초과하면 휴업 신고 대상입니다. 5. 휴업 기간의 변경 신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웃긴다, 그죠? 변경할 수 있다. 언제 변경할 수 있죠? 군에 갔을 때, 징집, 병원으로 입원했을 때, 요양, 학교를 가고자 할 때, 취하고자 할 때는 6개월 이상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틀리는 거 인정되지 않는다. X, 답이 3번이고 4. 개공사가 폐업을 하고자 할 때도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폐업할 때도 등록증 딱 반납해야 돼요. 이때는 방문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등록증을 갖다 대니까. 5번 휴업 신고 후 중개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는 등록관청에 재개 신고합니다. 휴업 환자가 이제 끝났어. 나 영업하랍니다. 하면 재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왜? 신고를 해야 등록증을 돌려받고 할 거 아니라 그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지문. 자, 2번 밑에 해답 가리시고 쉬어가는 페이지입니다. 옳은 것 하나 찾으세요. 옳은 거 하나 찾으시면서 틀리는데 4군데 표시하셔야 됩니다. 시작. 갑니다. 옳은 것을 찾으세요. 1. 3개월 이하 기간을 휴업하고자 할 때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맞다. 3월을 초과할 때만 신고합니다. 한두 달은 막 놀아도 된다. 이렇게 공부했죠. 자, 1번이 O라면 2. 개공사갑은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을 하여 100만 원의 뭐를 받았다고요? 과태료지 벌금이 아니죠.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하늘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벌금형 때문에 X. 3번 휴업은 3월을 초과할 수는 없으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이면 6개월까지만 휴업할 수 있다. X. 6개월을 초과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4. 개공사가 휴업 신고 후 재개업을 할 때는 지체 없이 재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 어디가 틀렸습니까 이거? 여러분 알다시피 사전에 등록시간 재개업하고 가서 신고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사전에 해야지 뭐를 받는다 그랬죠? 등록증을 돌려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틀리게 내는가를 의식하셔야 돼요. 사전에 신고합니다. 5번 개공사가 중개 업무 재개 신고를 했다면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언제까지 반납할까요? 지체 없이 돌려줘가지고 영업하도록 해야 되지. 왜 5일 후에 5일 동안 하면 영업 못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틀린 것 그렇게 계속 강조했죠. 3번 넘어가 봅시다. 휴폐업에 대해서 틀리는 것 쫙 다 맞게 들어옵니다. 틀리는 것 2번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여러분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갖다 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변경할 때 또 갖다 낼 수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벌써 갖다 내놨는데 지금 그죠? 그래 문제가 틀린 게 2번이에요. 출제 문제예요 이거. 그래서 휴업 폐업할 때 등록증 갖다 내는 걸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 4번 내려갑니다. 휴폐업에 대해서 역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가볍죠? 1번 개공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때는 지체 없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한다.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초과하여 휴업한 때는 신고하는 게 아니고 하기 전에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휴업 폐업 마음대로 하고 하는 거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전 신고예요. 이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 나머지 2, 3, 4, 5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역시 휴폐업에 대해서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하세요. 기억. 폐업을 한 때는 1개월 내로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OX. X지. 폐업하면 바로 철거해야 됩니다. X. 이 개공사가 폐업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폐업기간을, 휴업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휴업기간을 기재해야 된다. 또 X죠.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휴업하는 자는 나 1월 1일부터 5월까지 휴업하겠어. 기간이 들어가죠. 폐업하는 자는 그만두는데 내 언제까지 폐업할게. 이걸 신고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2번은 X예요. 니은 폐업기간 때문에. D. 것. 휴폐업 신고와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동일한 서식입니다. 요거 똑같아요. O. 동그라미. 리얼. 개공사가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아까 뭐 한다 그랬죠? 과태료가 아니고 강제로 철거한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한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X. 답은 5번 이렇게 될 거예요. 자, 6번 했던 겁니다. 휴폐업에 대해서 틀리는 것 3번 봐요.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전부 다 된다니까. 세월이 어떤 세월인데, 그죠? 딱 휴업 폐업할 때만 방문 신고예요. 나머지 방문도 되고 전자도 됩니다. 7번. 자, 개공사의 휴업 폐업입니다. 틀리는 것. 이 정도 출제 문제입니다. 틀리는 것 1번. 폐업 전에 개공사에 대해서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 정지는 폐업일로부터 1년간 선계하는 게 아니고 휴업 업무 정지 받은 날로부터 1년간에 몇 번 따라가는 거예요. 처분일로부터 1년간. 항상 틀리할 때 딱 정해져 있어요. 폐업일 X하고 처분일로 고쳐 놓으셔야 돼요. 처분 받은 날로부터. 자, 1번 틀린 거 수정했고 2, 3, 4, 5 다 됐는데 특히 4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그 본점만 휴업해도 되고 지점만 돼도 되고 또 중개업 폐업 신고는 수수료 이런 거는 없어요. 폐업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출제된 지문으로서 익혀나갑니다. 자, 8번은 또 이런 문제입니다. 등록증 원본이나 사본이 첨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1번 사무소 이전 신고. 내가 강남에서 구리로 갔습니다. 등록증 갖다 내야 된다, 안 갖다 내야 된다? 갖다 내야 되지. 2번 휴업이나 폐업할 때 아까 등록증 갖다 내놓고 신고하라 그랬죠. 그래서 방문 신고만 한다 그랬잖아요.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또는 폐업 신고. 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폐업하는데 등록증 원본 가져갈 일이 있다 없다? 없어. 그 답은 3번. 자,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옆에 적어봐요. 중개법 쌤 전화번호 몇 번이죠? 509개 230번 들어보셨죠? 그럼 거래정보만이 가입하는 경우사는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이셔도 30명이 가입했다는 등록증을 가져와야지 가입했다는 걸 알 수 있다니까요. 그때 등록증 들어갑니다. 4번. 5번 공인중개사인 경우사 등록 인장을 변경한다. 인장 변경하면 거기다가 변경한 거 찍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등록증 원본을 가져가게 되죠. 이건 지금 8번 문제는 산수가 아니다. 국어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가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첨부하지 않는 거 이랬으니까 답은 3번. 분사무소 설치할 때 왜 등록증 사본 제출하겠어요? 이게 국어 문제예요. 국어 문제. 않는 것 3번. 자, 오늘 9번까지 여러분 수업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9번은 마무리 기념으로 같이 갑시다. 등록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등록증 원본, 첨부서는 원본을 첨부해야 되는 것은 몇 개인가? 그거 찾지 말고 이거 원본 4번 한번 적어 봅시다. 기억.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실무교육 이수증 가져가겠죠? 이거 원본이다, 4번이다. 4번, 4 적어요. 4. 교육받았다는 증명서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4번. 니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 원본 갈까요? 4번 갈까요? 그렇지. 원본. 원. 부동산 중개 휴업합니다. 등록증 뭐 가져갈까요? 원본 가져갑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 거래정보사업 부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할 때 공인사 자격증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때 원본일까요? 4번일까요? 4번이에요. 왜 4번? 자격증은 사무실에 원본을 걸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 4번, 4. 손해배상 책임을 보정하기 위해서 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는 정서를 가져갑니다. 그때 내가 가입한 뭐 가져가면 된다? 4번 가져가는 거예요. 4. 그래 한 번쯤 읽어 놓으시면 돼요. 원본 4번에 대해서 크게 예민하게 들어오진 않는데 이렇게 해서 훈련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정리했던 단원입니다. 문제풀이 과정 2주차를 마치는데 여러분 지난주 이런 이야기 했죠. 이렇게 뭐 그럴 일도 크게 없는 단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된다. 또 나올 때마다 틀린다. 혹은 또 좀 궁합이 안 맞다. 이런 문제는 그냥 생각 없이 노트에 적어 보시라 그랬어요. 그거 해결하려고 막 놀아가면 해결도 안 되고 스트레스만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어 놓고 이제 두서너 장 만들어지겠지. 그러면서 앞으로 수업하면서 정리가 되면 지우고 남은 것만 몇 개를 딱 들고 시험장에 가서 그거 딱 나오면 합격에 맞추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자료를 해보자 부탁드렸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